안녕하세요. 자연과 코인 최승훈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그 벼에 다조아 골드 시비하는 방법, 그리고 그 시비를 하게 됐을 경우 어떤 효과를 보게 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다조아 골드 사용하는 방법을 뒤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앞에까지만 보시고 뒤를 안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효과 부분들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겁니다. 먼저 다조아 골드 여러분들 이 다조아 골드라고 빨간 스티커로 된 제품이 있고요. 이 다조아 골드 플러스 이 두 가지 제품이 있는 거는 지금 콩이나 이런 데 설명을 하시면서 계속 익히 아셨을 거고요. 벼는 이 모판에서 한 30일 못 정도 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부직포 벗기고 나서요, 어렸을 때 요거를 1mm 정도,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2mm, 다시 3mm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마지막 나갈 때 다조아 골드 이 빨간 거, 이거는 이제 뿌리 활착을 아주 잘 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옥신의 함량, 벼 안에 있는 옥신의 함량을 높여 가지고 뿌리 활착을 잘하게 하는 경우니까, 이거를 마지막에 20L 한 말에 요걸로 큰 쪽으로 5mm 정도를 타 가지고 뿌리까지 충분히 접셔 가지고 해주시면 그렇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모를 사 갖고 오셔가지고, 모를 주변에서 갖고 오셔가지고 하신다면, 그냥 요것만 5mm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mm 해가지고 충분히 적셔가지고 이양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시기를 놓쳐가지고, 모판에서 시비를 못했을 경우에는, 분월기에라고 하면, 이게 이제 새끼 치는 거는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월기에는 차라리 이걸 갖고 나서 한 병을 그냥 연면 시비 안 하고요. 조루 같은 데다 해가지고 1200평에 이렇게 쭉 끓여주시면 이게 새끼 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니까 그런 효과들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판에 못 하셨던 경우, 이양하기 직전에 못 하셨던 경우엔 요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배동할 때인데요. 배동할 때라는 게 이삭 알이 조그맣게 생기기 시작할 때 얘기인데, 보통 이삭팩이 한 24일 전쯤에 주잖아요. 한 일주일 전쯤에 주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요걸로 주시게 되면 이삭을 길게 하면서도 키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자람이 없는 거죠. 마디 절간 자체를 잡아주고, 그래서 도복 억제 효과가 어떤 제품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론으로 칠 때는 한 병을 줘가지고 한 필지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광역분무기나 이런 데로 할 때는 500L에 이거 한 병을 넣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치파렐리라든가 이 연무식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요걸 한 80ml 정도 넣어가지고 600평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배동기 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이 팰 때는 이 다조아 골드 플러스를 막 한두 개 꽃이 필 때죠. 요거를 마찬가지로 드론에는 한 병, 그 다음에 광역 분무기 같은 경우는 500L, 그 다음에 치파렐리 같이 연무식 분무기에는 80ml 타가지고 시비를 해주면 요거는 수정을 잘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길어진, 이 빨간 거를 쳐서 이삭이 길어지고 병도 억제하고 키도 작게 한 상태에서 이삭이 길어지게 나오면 이게 꽃이 피면서 수정을 잘 시켜주니까 쭉정이가 없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알도 비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의무적으로 이건 꼭 수확량을 높이시려면 한 50% 정도 관행보다 높이시려면 이거는 해주시는데, 등숙기에 해주시는 거 여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작년에 원주의 한 농민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알이 굵어지는 효과들을 와서 거의 한 30% 가까이 수확량이 많아졌다고, 알이 굵어져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 한 10% 이상은 증수가 됩니다. 근데 이때는 둘 중에 하나 아무 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걸
그 반을 해보시고, 이건 반을 섞어서 칠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필지에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그 효과들을 검증을 하시면서 내년에 농사에 참고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게 벼 시비 방법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벼 시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수확을 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본 조건이 뭐냐 하면 거름을 기본적으로 관행보다 한 30% 정도 더 줘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그 쌀 100kg 현미로 생산하는데 2.5kg 정도의 질소 부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소가 없이는 콩하고는 달라서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 공급을 해주니까 다른 쪽에서 좀 그 공급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걸 시비로 유기물을 더 넣어주든가 아니면 그 화학비료라도 한 그 30% 정도 더 넣어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수확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물론 다조아 골드를 치고 다조아 골드 플러스 치면 부정근이라든가 옆에 뿌리가 많으니까 그 당연히 기존에 있는 거를 더 잘 빨아먹는 데에서 효과는 보겠지만 이 50% 이상 증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꼭 거름을 관행보다는 30% 이상 더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더 주게 되면 이제 뭐 미질이 떨어진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수확량이 50%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질소를 더 흡수해 가지고 미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미질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걱정하시는 게 이제 도복 문제를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대를 엄청 튼튼하게 하고 그 웃자람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도복 부분들을 크게 염려하지 않으시고 농사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염려하시지 마시고 단 한 번 비료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밑거름으로 만약에 뭐 30%짜리 한 30kg 뭐 한 그 40kg 정도 줘야 한다고 하면 관행대로 이거를 한 10kg 정도 더 준다든가 15kg 정도 더 준다든가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아 가지고 더 못 줬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삭거름 같은 경우를 단 한 번 그 비료 준 상태에서 조금 더 주셔야 되고요. 기존에 이삭거름 주시던 것보다 만약에 저거 한다면 한 30% 정도 이삭거름을 더 주시면 이런 다수확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그 몇 년째 갖고 가신 분이 있어요. 김제에서. 근데 이분은 이제 참깨나 이런 데에서는 다 효과를 보고 또 찰비오 같은 데도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일반 동진배에서 효과를 못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게 더 증비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그 수확량 이 30% 정도 더 시비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꼭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소식재배 해주셔야 합니다. 뭐 요즘은 소식재배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관행들이 되는데 이게 그 평당 한 50주 이하, 그래서 조생종 같은 경우는 한 50주 정도, 그리고 만생 같은 경우는 37주 정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일단 뭐 집에서 벼 모를 키우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게 또 다르겠지만 그냥 사 갖고 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판 비용도 절감하는 게 오히려 이 다조아 골드 사용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 재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소식 재배 하실 때는 한 50주 누신다고 할 때는 한 4-5번 한 주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37주 넣는다고 하면 4-5번, 50주 한다면 3-4번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 거고요. 요게 이제 벼 50% 이상 증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두 가지들 다 해주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이 사진에 보시겠지만 이건 고시익갈이 작년에 평택에서 재배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200평, 그러니까 1130평에 재배를 하셔가지고 105개를 하셨습니다. 40kg짜리로요. 그러니까 200평 기준으로 하면 40kg짜리로 18개 반 정도를 조생종 벼인 고시익갈이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분 자체는 뭐 엄청나게 소똥거름을 많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도복이 엄청 걱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이걸 이삭거름 배동할 때 이분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쓰러지지 않고 작년에 태풍 많았잖아요. 그 농사를 제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누리벼 같은 경우는 이건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300평에 1280kg 정도를 수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벼로요. 그래서
200평에 40kg짜리로 그 21개, 21개가 좀 넘게 이렇게 수확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평당 벼로 한 4.4kg 뭐 이런 정도까지 수확을 하는 경우도, 이분도 마찬가지로 소똥이라든가 이런 퇴비 같은 경우가 논에 상당히 많이 들어간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게, 그런 부분들이 적으면 벼는 다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주의하셔야 하고, 소식적인 분들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거를 직접 드론으로 하는 것도 여의치 않으시고, 또 광역 분무기 갖고 하시기도 어려우실 경우에는, 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조루 같은데 이게 이제 한 반병 정도씩 타가지고 골고루 배동할 때도 그렇고 이삭 펼 때도 그렇고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셔도 효과들을 보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한 70-80% 이상까지는 효과들을 보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물고에 점적으로 떨어지게 해가지고 골고루 골고루 들어가게 해주면, 계면활성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세제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조금 타가지고 골고루 퍼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걸 타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래서 벼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제대로 여러분들 수확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셔가지고 다 수확을 못 하시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지켜주시고, 요 지금 사용 방법 해주시면, 지금 이 고시가리 사진에 나오는 거, 새누리벼 사진에 나오는 거, 그런 정도의 수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벼에 대한 따로 설명서를 한 장 따로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벼 설명서 주문하시면 설명서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되고, 나중에 주문하셔서 이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재배를 하시면 여러분들 벼 다 수확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자연과콩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